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원주시 인구 36만 명 시대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내 최초로 인구 36만 명선이 돌파가 된 것인데요. 이 원주시 내국인 총인구가 지난달 8월 말 기준으로 36만 51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는 지난 2021년 12월 말에 이미 36만 명선을 넘어섰었는데요. 자, 2008년에 도내 첫 번째로 30만 명대에 진입했었고요. 연평균 4,200여 명씩 꾸준히 증가하면서 36만 명 선을 돌파한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여주원주간 복선전철 건설, 또 서원지 역세권 개발, 또 남원지 역세권의 투자 선도 지구 조성 등 인구 증가 요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또 마냥 반가워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늘수록 정주 여건, 또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택의 원활한 수급도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또 문화예술 분야도 강화돼야 할 것이겠고, 또 젊은 세대가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일자리 창출로 함께 또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인구가 늘수록 과제도 더욱더 늘고 있는 원주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한 문제들, 현안들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한 주간의 도내 정치 이슈, 이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또 과학기술과 지식재산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강원과학기술 대축전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횡성 호수길에서 초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2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과 제주, 세종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 자치경찰권의 강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우선 강원과 제주, 세종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치경찰 이원화는 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섞여 있는 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는 방침입니다. 강원도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민선 측이 도정, 춘천시정에서 확정되었던 이 춘천 캠프페이지 도청사 신축 이전안을 요구하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어 이견 조율과 공론화 작업이 이 현안을 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말에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청사 신축 부지 선정을 위한 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많은 비를 뿌리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흰남노는 이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유지하면서 대만의 동남쪽 510km 해상을 지나서 북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도내 정치 현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의 이한을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원도가 일단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이 국비 8조 7,758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뭐 국회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만은 일단은 이 상황까지만 보더라도 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이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강원도에 따르면 오늘 국회에 제출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확보액은 8조 7,75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 국비 확보액에 비해서 8.1%, 한 6,500억 원이 증액된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우선 경제 분야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1,547억 원이 증가한 8,77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미래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이모빌리티 중심 도시 육성 사업에 133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또 액화수소 제품 수출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전국 최초의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에 25억 원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네. 특히 SOC 분야의 예산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SOC 분야는 971억 원이 증가한 1조 7,302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강릉에서부터 고성 제진까지의 철도 2,800억 원을 비롯해서 춘천 속초 동서 고속철도 공사비 2,068억 원, 그리고 여주와 원주를 잇는 철도 795억 원, 원주와 제천까지의 철도 124억 원, 포항에서 삼척 철도까지 232억 원 등입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제2경춘국도 설계와 공사비에는 766억 원이 전액 반영되는 등 국도 2,400억 원 그리고 국지도 124억 원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강원 호구관과 강원 광복기념관 건립사업에 9억 원 등 2조 4천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문화, 관광, 체육 분야도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문화 프로그램 51억 원, 설악동 뉴 스타트업 추진 34억 원 등 2,800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농림, 해양, 환경 분야에도 산림 클러스터 조성 66억 원,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85억 원 등 1조 1,900억 원을 따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원주와 관련된 SOC 현안 중에는 여주 원주간 철도가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당초에는 이제 500억 원대 예산 편성이 예상되었었고요. 하지만 이게 좀 대폭 증가했어요. 올해 또 2월 낸 금액까지 합치면은 내년에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좀 여기 투입돼서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서 내년에 보상도 본격화되고 6월 경우에는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좀 이 부분도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좀 뭐 중앙 정치권에서는 뭐 많이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핵심 보직을 또 강원도내 출신 인사들이 현재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는 또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정부와 여당이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의 방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에 또 강원도 출신의 3명이 주요 보직에 있는 3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 그리고 원주 출신의 김한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함께했습니다. 역대 예산안과 관련된 당정협의회에서 이처럼 강원도 인사 3명이 동시에 참여해서 의견을 조율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날 9명이 참석했었던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강원도 출신 3명이 각종 협의의 중심에 서면서 객관적인 무게감도 더 높아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철규 의원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6월에 강원도 출신 중에 최초로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된 김한섭 실장에게도 관심이 크게 모아지고 있었는데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큰 도움을 준 인물로 거기에 이어서 남다른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달 뒤 11월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게 되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게 된 이철규 의원이 얼만큼의 예산을 또 강원도의 예산을 지켜낼 수 있을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여건이 좋았어요. 특히 지금 이야기한 기재부 예산실장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이 전체 예산 수립의 어떤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또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제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철규 의원이 예결특위 여당 간사고요. 또 박정하, 송기현 의원도 또 예결위원으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좀 분위기는 좀 더 이제 좋아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강원도의회가 출범한 지 11대가 출범한 지 2달이 접어들었습니다만은 10월 말까지죠. 의정비 인상에 대한 논의에 이제 돌입을 한다고 합니다. 강원도가 또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쳤는데
글쎄요, 현재 강원도의회 의정비가 전국의 최하위권이라고 하는데 의정비 인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강원도의회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한 현실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주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강원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난달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쳤고요. 7일 첫 심의위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 선임 등을 하게 되는데요.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10월 31일까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일단 올해 1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요. 강원도의회 연간 의정비는 5,466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에서 15번째로 하위권에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6,654만 원으로 이제 강원도와 비교를 해보면 한 1,000만 원가량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인천이 6천만 원대 그리고 부산도 5,900만 원대로 강원도보다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강원도의회가 다른 시도의회에 비해서 의정비가 적은 이유는 지난 8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해 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 8년 동안 의정비가 동결돼 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최하위권이다. 어느 정도 그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도민들, 이 주민들 일단 뭐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가지게 되는 것이 또 일반적이고요. 좀 의견 수렴이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넘어야 할 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내년도 장차관급 이상은 10%의 보수를 반납하고 또 4급 이상은 보수를 동결하겠다. 5급 이하의 공무원의 보수는 1.7%만 인상하겠다라는 기조를 지금 발표를 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 더 올리려면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도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은 일하는 의회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하고 또 젊은 인재들이 강원도 의원을 전업으로 하려면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의정비는 지금 1,8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주민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에 한해서만 인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도의원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 경제 활동이 왕성한 그 연령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봉이 5천만 원대다. 결코 이제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무원 보수 1.7% 인상으로 이제 방향 기조가 정해진 상황에서 이 부분 좀 서로 이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조율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강원 과학기술대축전이 진행 중입니다. 강원 지역의 과학기술을 한자리에서 보고요. 다양한 과학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 과학기술대축전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네, 어제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4일간 강원 과학기술대축전이 진행됩니다. 한자리에서 강원 지식재산 페스티벌도 같이 진행 중인데요. 치학체육관에 다양한 부스가 마련돼 있습니다. 강원
강원과학기술대축전은 축제의 이름처럼 강원도의 다양한 과학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강원도도 우수한 과학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의료기술과 전기차 사업 같은 사업들입니다. 이런 기술을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도내 약 20개 우수 기관이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다양한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준비가 됐는데요. 강원 지식재산센터 강창수 센터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7번째를 맞는 행사인데요. 매년 한 수천 명의 관람객이 참가해 주시고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과학기술 관련된 행사입니다. 크게 이제 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의 어떤 과학을 접하고 과학의 재미를 알고 또 과학을 친숙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고요. 실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과학이라고 하면은 왠지 어렵고 멀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과학을 직접 접할 수 있고 또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 결과 강원과학기술대축전을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장에서 뭐 어떤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현장에선 다양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만들기, VR 체험, 드론 날리기를 할 수 있고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차량에서는 증거를 수색하는 과정을 체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VR을 활용해서 운전하는 느낌을 체험할 수 있는 기기를 준비했고요. 또 자동차 기기에 탑승해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체험해볼 수 있도록 특수 자동차 기기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과학 탐구를 해볼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어떤 신기술들이 있는지 경험해보고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다양한 부스 그리고 시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내리고 네 맞습니다. 터치요? 네. 땡기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들 어린이들 코딩을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 부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도 있어서 같이 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하원하고 다시 한 번 더 오게 됐어요. 저희 지금 3D 펜도 지금 좋아해서 그것도 해볼 거고, 그리고 다른 쪽 전시 쪽도 한번 가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이제 수소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고정해서 도심이나 그 건물 내에서 쓸 수 있는 수소 저장 방식인 수소 저장압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소 저장압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전시에 참가하게 되었고, 이 저장압금이 뭔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원주에서 역점적으로 취나오는 사업들, 또 이제 과학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모빌리티 사업도 그렇고요. 드론 활성화, 또 이제 국가수로 활용한 이 형사 수사에 대한 기법을 또 소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미군기지 부대에 국립과학박물관이 들어서게 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내용이 또 채워져서요. 굉장히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좀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일요일까지 알찬 일정이 이어집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과학과 지식 재산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생생 라이브가 이어지는데요. 인기 크리에이터 에그 박사와 또 유명 과학 분야 강사가 방문해서 하루에 하나씩 눈높이에 맞춘 라이브 강연을 진행합니다. 또 도내 유망 기업의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의투자 오디션 대회가 진행됩니다. 치열한 예선을 뚫고 본선에 오른 5개 기업의 첨단 기술을 만날 수 있는데요. 과학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뿐만 아니라 과학에 문외한인 분들도 요즘은 이런 과학 기술이 떠오르고 있구나 할 수 있는 알찬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강원 과학기술 대축전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4일까지 사흘간 제3회 횡성 호수길 축제가 열립니다.
오늘 이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박호식 갑천면장 연결하겠습니다. 면장님. 네, 안녕하세요. 갑천면장 박호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코스모스 폈습니까? 코스모스는 아직 안 폈습니다. 아직 안 폈습니까? 네. 아, 코스모스 이제 조만간에 이제 뭐 횡성 곳곳 이제 피게 됩니다만은. 네네. 바로 그 직전 아니겠습니까? 이미 뭐 초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이 초가을의 정치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축제, 제3회 횡성 호수길 축제가 이제 오늘부터 열립니다. 좀 네, 어떤 축제인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우리 축제의 무대가 되는 횡성 호수길을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횡성 호수길은 다목적 댐인 횡성댐이 준공이 되면서 생긴 횡성 호수를 두르고 있는 총 6개 구간의 둘레길로 그중에도 이번 축제의 주 무대가 중 하나인 횡성 호수길 구간은 5구간은 비교적 평이한 난이도로 아름다운 호수의 물결과 숲의 녹음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찾는 횡성군 대표 관광지입니다. 네. 그런 아름다운 횡성 호수길을 널리 알려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8년 제1회 횡성 호수길 축제를 시작으로 2019년 제2회 그리고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중단되었다가 2022년 올해 드디어 제3회 횡성 호수길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5구간을 횡성 호수길이라고 하면은 딱 이제 그 인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만은 많이 예쁘죠? 그렇습니다. 호수 내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다른 구간 중에서도 5구간을 제일 선호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 번 간 것 같습니다만은. 네. 올해는 6번째이고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2년간 중단되었었습니다. 다시 이제 올해 재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예년과 비교해서 좀 추가되거나 달라지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횡성 호수 의정 5형제는 그 횡성 호수에 잠긴 5개의 마을에 살고 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5요정이라는 그 소설이 태어난 우리 축제의 마스코트입니다. 네. 이를 통해서 횡성 호수길 고유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브랜드화해서 축제를 더욱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네. 캐릭터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기존 망향의 동산 호수길 5구간에서만 개최되던 것을 축제 방문객에게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갑천면 상권이 집중되어 있는 매일 시가지까지 축제의장을 확대하여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횡성 호수여정 5남매도 이번에 또 선보인다고요?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행사 기간 매일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이제 걷기 대회는 첫날은 이제 우리 갑천면 19개리 마을 주민들이 참가하여 주민들의 단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겠고요. 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이제 방문객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작은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다 대회라고는 하지만 호수길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고요. 오후 1시부터는 그 언플러그 산책 음악회로 호수길의 자연과 아름다운 선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준비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네. 이 태풍이 대만 쪽에서 이제 북쪽으로 꺾으면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 일단은 크게 또 지장은 안 줬으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뭐 여기까지는 지장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죠? 횡성 호수길 가요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첫 번째고요. 네네. 상금이 1,100만 원.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가요제는 어떻게 준비하게 된 겁니까? 이제 축제 속의 작은 축제, 제1회 이제 횡성 호수길 가요제를 개최를 했는데요. 지난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동영상 예선을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국에서 올라온 12명의 결선 진출자가 대상 그 500만 원의 상금을 걸고 실력을 겨루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전라도 등 전국에서 모인 실력자들인 만큼 전국의 많은 분들이 우리 호수길 축제를 찾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처음 개최하여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소에 그 입장권이 이제 구매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번 행사 기간은 어떻습니까? 이번 이제 행사 기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걷기 대회 기간에는 이제 입장료를 이제 면제를 해드릴 계획이고요. 예.
그 입장하시는 그 입장료에 대해서는 전액 그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드려서 예.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입장권을 지역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고요.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는 입장료를 또 이제 받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이제 안 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또 지역에 또 많은 또 농민들 네네. 농산물 이제 판매도 이루어지고요. 또 다양한 또 먹을거리도 함께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가 이제 풍성한 또 그런 초가을의 횡성호수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우리 그 시민들 또 도민들 좀 초대 말씀해 주시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네, 알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그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망향현 동산 행성 호수길 5구간과 갑천면 메일리 시가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3회 행성 호수길 축제.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축제 기간 한정, 다양한 호수길 이벤트와 갑천면의 정감 있는 모습을 청명한 가을 바람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소원도 빌고 제3회 행성길 호수길 축제 많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호시 횡성군 갑천면장이었고요. 자, 9월 2일 금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행복한 주말 휴일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